이 내추럴 컬러와 논칠 필터라고 적혀 있어서 탑급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갈색을 보여주고요. 망고 같은 그런 열대 과일의 느낌도.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괜찮은 위스키 중 하나인 이 카발란 증류소의 솔리스트 제품 중에 이 비노 바리크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발란 같은 경우는 대만의 위스키를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증류소인데요. 사실 대만은 과거에 이 위스키나 주류의 제조를 국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증류소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2000년대 초에 이런 규정이 풀리면서 평소 위스키 제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대만의 음료 쪽 대기업인 킹카그룹의 회장이 거대한 자본력을 투입해서 이 증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증류소는 물이 맑기로 유명한 대만 북동부에 있는 이란이라는 곳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의 과거 이름이 카발란이었다고 하고 그 토착민들도 카발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소의 이름을 카발란으로 짓고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자본력을 투입해서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카발란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안창이라는 과거 마스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이안창이라는 분이 예전부터 이 위스키에 능통하고 엄청난 기술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카발란 증류소에서 이안창이라는 분을 채용할 당시에는 위스키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었다고 하고요. 위스키에 대한 지식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한 다음에 유학을 보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위스키계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 짐수환 박사에게 이 위스키 관련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짐수환 박사의 경우는 글렌드로낙 증류소의 마스터인 레이첼 베리를 육성한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또 유명한 게 STR이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이 제사용 캐스크지만 이 쉐이빙을 통해서 위스키와 맞닿아 있던 오크통을 일부 잘라내고 토스팅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운 다음에 리차링을 통해서 내부를 다시 그을리는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이 제사용 캐스크지만 마치 새로운 캐스크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리차링을 통해서 다시 태웠지만 버진 오크처럼 너무 나무의 캐릭터가 강하지도 않은 이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캐스크의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카발란의 솔리스트 비노 바리크 제품이 바로 이 STR 공법을 적용해서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만 위스키가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위스키 업계에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까지 수백 개 이상의 상을 받으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발란 증류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온 다습한 이런 증류소의 환경 때문에 숙성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이 증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오크통이 차링을 통해서 갈라진 틈으로 위스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오크통의 풍미가 원액에 입혀지게 되는데, 이 높은 온도에는 이 틈새 자체가 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오크통의 풍미가 빨리 위스키 원액에 녹아드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증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제가 마셔볼 제품은 153병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리크 캐스크가 250ml인 점을 고려한다면 250L에서 153L가 나왔으니까 약 100L 가까이 증발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숙성 기간이 5년 내외로 굉장히 짧은 걸 생각한다면 정말 증발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증발이 많고 숙성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카발란은 숙성 연수를 따로 라벨에 표기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솔리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라벨 전면에 이 위스키가 오크통에 통입된 날짜를 적어놓고 병 뒷면에 병에 병입된 날짜를 적어둬서 이 원액이 얼마나 숙성되었는지 숙성 기간을 알아볼 수 있긴 합니다. 그만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라벨에 숙성 기간을 직접적으로 표기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이 하나의 오크통에서 뽑아낸 원액만을 병입하고 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어서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병에 따라서 맛의 차이도 약간 있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데 제주도 면세점에 입점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 중문에서 150불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용량이 1리터다 보니까 700ml로 환산하면 약 100불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맛만 괜찮다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셔볼 제품의 도수는 57.1도고요. 이 내추럴 컬러와 논칠 필터라고 적혀 있어서 냉각 여과하지 않고 어떠한 색소도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서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 따라줬고요.
색을 보면 굉장히 진합니다. 제가 마셔봤던 위스키 중에 거의 탑급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갈색을 보여주고요. 일반적으로 싱글 캐스크 제품, 특히나 이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에 숙성된 그런 위스키에서 이 정도의 진한 갈색을 보여주는데, 내추럴 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7.1도의 도수답게 굉장히 꾸덕하게 매달려서 레그가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는 확실히 그 쉐리의 캐릭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약간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망고 같은 그런 열대 과일의 느낌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약간 오렌지류의 그런 시트러스하면서 달달한 느낌보다는 살짝 망고류에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달달한 과일 느낌이 올라오고요. 그런 너트류의 고소함보다는 약간 나무 쪽에 살짝 떫은 느낌도 함께 향에서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입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그 향에서 느꼈던 쉐리의 달달함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은 특이한 그런 망고나 파인애플류의 열대 과일 느낌도 맛에서 잘 느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스카치를 마셨을 때는 느꼈던 적이 없는 느낌이라서 살짝 이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굉장히 달달하면서 이 녹진한 그런 느낌이 잘 녹아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 대비해서 알코올의 느낌은 크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목넘김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스파이시한 느낌이 상당히 적게 느껴지는데, 약간 향신료처럼 이 계피 느낌에 톡톡 쏘는 그런 스파이시함이 있긴 하지만 입 안에서 부담스럽게 매운 느낌은 없고, 이 마른 나무의 느낌과 젖은 나무의 느낌이 함께 느껴지는데, 이 톱밥 같은 그런 약간 건조한 나무의 느낌도 느껴지면서 곰팡이나 굉장히 젖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그런 쩐내 같은 그런 캐릭터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꾸덕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굉장히 또렷하면서 직관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위스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안주는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고도수의 위스키다 보니까 입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입안이 약간 화한 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보통 제가 이 초콜릿을 먹을 때는 단짠단짠한 그 부샤드의 씨솔트 초콜릿을 먹는데, 이렇게 엄청 고도수의 위스키를 먹을 때는 조금 더 크리미한 제품이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디바 초콜릿을 먹어볼 거고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는데 하트 모양으로 예뻐서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부샤드 초콜릿보다는 질감이 굉장히 크리미해서 입안을 살살 잘 달래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 워낙 초콜릿 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스키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직후에 직접 페어링을 하기보다는 이 위스키의 맛을 온전히 다 느낀 다음에 이 다음 모금을 드시기 전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드셔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성비가 역시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고도수의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싱글 몰트의 개성이 톡톡 튀는 그런 직관적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서 드셔보시면 큰 후회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쉐리 캐스크가 아닌 일반적인 비노 와인을 숙성했던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제품인데, 제가 느끼기엔 마치 이 와인 캐스크보다는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직관적이고 강렬한 와인의 풍미가 느껴졌고,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밀크앤허니나 인도의 폴존 이런 위스키를 마셨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약간 이질감이 드는 그런 캐릭터가 녹아 있어서, 이런 약간 열대과일류의 캐릭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나 병의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맛이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발란 솔리스트의 다른 라인인 이 포트 캐스크 제품도 한번 맛을 보고, 이 비노 바리크 제품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